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0일 태국 뉴스입니다. 방콕 바투먼에 위치한 한 유명 대학에서 발생한 신입생 폭행 사건에 대해 고등교육과학연구역 신부 수라삭 장관이 긴급조사와 법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콕 바투먼 지역의 한 대학에서 선배가 신입생을 폭행해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수라삭 장관은 이런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대학에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대학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법적 의료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전국 모든 대학의 신입생 환영 활동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검토를 명령,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없도록 교수진의 철저한 감독 아래 건전하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수라삭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정의를 돌려주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산업부가 불법 산업 활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특별조직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산업부 타나콘 장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민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불법 산업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1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직은 불법 공장, 기준 미달 수입품, 산업 폐기물 불법 투기 등 각종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와 법적 조치를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장관은 이 특별팀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전력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위반 업체가 개선을 완료하면 법적 제재도 신속히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 질서 확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국 나콘바톰 당국이 경찰과 협력해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과 주요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월 14일 나콘바톰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로차 지사와 피시 제7지역 경찰사령관 등 관계기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마약 조직을 겨냥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는 나차부리 지방에서 야바 410만 정, 차량 3대,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으며 42세 남성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4개월간의 추적 끝에 차량 4대를 이용한 밀반입 계획을 포착하고 새벽 3시경 작전을 펼쳐 대량의 마약을 확보했습니다. 지사는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CCTV와 기술을 활용한 추적이 효과적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 채무 갈등으로 인한 총격 사건, 가족 간 총기 난사 사건 등 다수의 중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학수사와 기술을 접목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역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태국 경찰청이 전국 관광지에 대한 마약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는 최근 수라타니 코팡안에서 이스라엘 국적자 4명이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한 빌라에서 파티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해 26에서 27세 이스라엘 남성 4명을 적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이 발견됐으며 소변 검사 결과 모두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용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트라뎃 경찰청장은 전국 관광지,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의 숙소, 유흥업소, 관광지 등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태국의 이미지와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이 태국을 마약 소비지로 이용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페차부리 지방에서 불법 해파리 염장 작업장이 적발돼 식품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따라 페차부리 시청과 환경청, 보건국, 해양청,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핫자오 섬난 해변 인근 11곳의 해파리 염장 작업장을 현장 조사한 결과 모두 무허가 운영 중이며 건강에 해로운 작업장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작업장은 과거에도 지자체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재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적인 작업 중단을 지시했으며 허가 없이 재가동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 안전과 지역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당국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국 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가이드 강매 행위에 대해 긴급 조사와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관광체육부 아타콘 장관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무허가 외국인 가이드로부터 상품 구매를 강요받았다는 신고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관광청과 관광경찰의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관련 업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장관은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관광객을 기만하거나 강제한 것으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태국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지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청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관광업 및 가이드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허가 외국인 가이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만 바 벌금, 대리 활동을 허용한 태국인 가이드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만 바 벌금, 여행사가 부당 이익 취득 시 최대 5만 바 벌금 및 최대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광객의 권익 보호와 태국 관광 산업의 국제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갈등 및 인권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측이 태국의 국경 지역에서 태국이 귀신 소리 등을 틀어놓은 확성기 소음을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총리는 캄보디아의 드론 침입과 로켓 발사야말로 태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상호 비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인이 불법 건축한 시설에 대해 제1군부가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군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이 캄보디아의 스캠 조직 단속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총리는 이는 양국 간 문제지만 태국 역시 협상 조건에 포함시켜 캄보디아의 진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라농 지방을 흐르는 끄라부리 강의 수질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와 외교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착 부총리 겸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끄라부리 강이 2019년부터 음용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탁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미얀마 카렌 지역의 광산 개발로 인한 토사 유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통제국은 태국과 미얀마 접경 지역 3곳에서 토양과 수질 샘플을 채취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으며 수은, 비소, 납, 카드뮴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탁도는 미얀마 쪽에서 유입되는 지점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 저장 탱크에서도 별도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문제를 태국 미얀마 국경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외교부를 통해 미얀마 측에 문제 해결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통제국은 2026년부터 끄라부리 강 수질을 분기별로 정기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나콘 파넘 지방에 있는 88년 된 고대사원 프라탄 논단이 폭우로 인해 붕괴되면서 문화부가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타우텐 지역에 위치한 프라탄 논단 사원이 지속적인 폭우로 내부 구조에 균열이 생기며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부 사비다 장관은 사건 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 조사와 유물 수거를 지시했으며 러이엣 국립박물관과 지방당국이 협력해 사원잔의 소, 유물 보호와 안전관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프라탄 논단 사원은 2017년 태국 예술국에 의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유서 깊은 사원으로 이미 구조물의 기울어짐과 균열이 보고되어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나콘 파놈 워라윗 지사는 사건 직후 관련 기관에 사실조사, 자산 확인, 복원 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며 사원 주변에 조명 설치와 경비 인력을 배치해 안전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지역예술국 사무소는 지역 주민과 사찰 지방정부와 함께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복원 계획을 수립 중이며 기존 예산과 내년도 추가 예산을 활용해 완전한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번 붕괴는 지역 주민과 불교 신자들에게 큰 상실이며 정부는 투명하고 신중한 절차를 통해 프라탄 논단이 다시 우아하고 견고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컨설팅 기업 헨리앤파트너즈가 2025년 세계 여권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는 비자 없이 여행 가능한 국가 수를 기준으로 199개 여권을 평가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쓴 것이 특징입니다. 1위는 싱가포르,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는 193개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위는 대한민국, 190개국의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일본은 3위로 189개국으로 함께 아시아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4위부터 10위까지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진했으며 무비자 가능 국가 수는 188에서 182개국 사이입니다. 한편 태국은 벨라루스와 함께 64위로 아세안 국가 중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세안 내에서는 1위 싱가포르, 2위 말레이시아, 3위 브루나이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180개국으로 12위였는데 브라질, 중국, 미얀마 등에서 비자 면제 혜택이 줄어들며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푸켓 바통 경찰은 거터이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23세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을 수완나품 공항 출국장에서 강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거리에서 만난 25세 거터이를 숙소인 호텔로 유인 후 폭행한 후 1만 바트를 빼앗아 도주했다고 합니다. 방콕 룸피니 경찰은 수쿰이세 거리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32세의 미얀마 국적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70점의 전자담배를 압수했는데 모두 밀수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전자담배의 소지와 유통, 제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콕 후아막 경찰은 강도 혐의로 라오스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람카맹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범인들은 69세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오토바이로 역주행을 하고 헬멧을 차용하지 않은 브라질 국적의 31세 여성을 구속했습니다. 교통경찰관이 벌금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여성은 화를 내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었는데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 폭행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코사무이 경찰은 위조 미국 달러화를 환전한 이스라엘 국적의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25세와 27세 남성은 사무이 공항의 은행 환전소에서 50달러짜리 윗대 15장을 바타로 환전한 후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수사를 시작해 공항에서 남성들을 검거했습니다. 태국 부동산 시장에서 오랜 기간 중소상인의 핵심 자산으로 여겨졌던 상가주택인 득태우가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태국 부동산 판매 마케팅 협회 왓산 콩짠 회장은 상가주택은 이미 시장에서 절반 이상 사라졌으며 중고 매물도 최대 50% 가격을 낮춰도 팔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상가주택은 주거와 상업 모두 활용이 어려워 매력 자체를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상가주택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는 온라인 상업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 수요 감소, 도심 내 주차 공간 부족, 소형 오피스 수요 감소, 도심 외곽 주택 콘도 선호 증가 등이 지목됐습니다. 예외적으로 관광지인 방콕 야와랏 지역에서는 상가주택을 소형 호텔로 리모델링해 1박당 약 1000바 수준의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으며 BTS MRT 인근 역세권에서는 일부 개발업체가 콘도 개발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야와랏 지역은 1호 실당 4천에서 5천만 바 수준으로 수년간 가격 정체, 라차다라 프라오 지역은 900만에서 1천만 바 수준이나 매물 장기화, 라프라오 도로변은 지하철 개통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으로 매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산관리회사와 은행도 상가주택 매입을 꺼리고 있으며 일본처럼 빈집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국도 도심 내 유유자산 증가와 활용 불능 자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관광지 중심 리모델링, 주거 상업 혼합형 개발 등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개발연구소 TDRI가 전국의 빈집이 150만 채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하며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TDRI는 태국이 9년 이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산율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주택 수요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중심의 개발이 지속되면서 빈집이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주택 구매 여력이 부족하고 대출 접근성도 낮아 실질적인 수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TDRI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적이라며 30년 이상 장기 임대 모델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자녀가 없는 고령층, 성소수자,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 유연하고 현실적인 주거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직접 건설보다 임대 플랫폼 지원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으며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임대관리회사 설립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TDRI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품질 저하, 입지 분리,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겪어온 만큼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안전망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주거 정책을 넘어 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현실에 맞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국 동부 뜨랏 지역의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관광업계가 약 7억 팟, 우리 돈 약 28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영국 외교부가 뜨랏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 공고를 발표하면서 영국 관광객들이 여행보험 적용 불가를 이유로 꽃창 투어를 대거 취소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태국 관광청 런던 지사에는 매년 꽃창을 방문하지만 보험사가 보장을 거부해 갈 수 없다는 영국 관광객들의 항의 서한까지 접수된 상황입니다. 지역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뜨랏 관광청과 현지 호텔업계는 꽃창은 안전하다며 정부의 계엄령 해제를 공식 요청했고 숙박교통, 투어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으며 관광 수입 손실은 7억 밭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엄령이 실제 위험보다 더 큰 공포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외국 정부와 협력해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국제 신뢰와 관광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꽃창이 다시 관광객들로 북적일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콘도미니엄 시장이 역대급 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판매 콘도는 약 17,000유닛에 달하며 이 중 13,000유닛은 세계 대형 개발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침체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태국 중산층의 소득 정체, 금리 상승, 생활비 증가로 인해 주택 구매력이 크게 약화됐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글로벌 경기 불안과 자국 규제로 인해 발길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때 시장을 이끌던 중국, 러시아, 홍콩 투자자들의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개발사들은 재고 처분 가속화를 위해 할인 판매, 임대 전환, 외국인 대상 마케팅 강화, 현금 확보 집중을 위해 신규 프로젝트보다는 기존 자산 정리에 집중 등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복 전망은 어두운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2027에서 2028년 이후에야 회복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일부는 2031년까지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침체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을 넘어 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행동의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약 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소비 진작 정책, 반값 지원 플러스와 복지카드 충전 정책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총 6,720억 밭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GDP 성장률은 약 0.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상반기 GDP는 3% 성장, 수출은 15% 증가하며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는 여전합니다. 태국은 아세안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 투자 부족, 생산성 정체, 디지털 전환 지연, 교육개혁 미흡 등 산적한 과제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태국 상공회에서는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며 정부의 구조적 개혁과 투자 촉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소비 진작을 넘어서 산업 구조 혁신과 투자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태국 경제가 단기 부양에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2025년 상반기 태국 호텔 산업이 관광 회복세 둔화와 함께 신규 개장 수가 전년 대비 3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태국주택은행 산하 부동산정보센터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호텔 산업 동향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7% 감소. 이에 따라 신규 객실 수는 32.2%, 등록된 전체 호텔 수는 3.7%, 전체 객실 수는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침체된 것은 아닙니다. 센터는 10개 주요 관광지에서 오히려 객실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수요가 꾸준하거나 대체 숙박 수요가 높은 지역이 중심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객실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푸켓으로 12.6% 증가, 이어 촌부리 11.3%, 방콕 9.8%, 치앙마이 8.5%, 크라비 7.9%, 수라탄이 7.2%, 뿌라추압 키리칸 6.8%, 나콘 나차시마 6.1%, 깐짜나부리 5.7%, 그리고 아유타야가 5.3%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센터는 호텔업은 단기 수요에 의존하기보다 장기 체류형 숙박 수요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관광진흥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앞으로의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관광 회복이 곧 호텔 회복이라는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며 지역별 수요 분석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가 수라타니 지역에서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7,000곳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들 법인은 태국인을 명의상 대표로 세우고 실제 운영은 외국인이 담당하는 노미니 형태로 태국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대상 법인은 대부분 관광지인 꼬사무이와 꼬팡안에 위치해 있으며 유럽 및 기타 외국 국적자들이 호텔, 레스토랑, 투어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중소규모 사업체로 위장해 태국인 명의로 등록, 실제 경영은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상무부 산하상업개발국이 이번 조사를 주도했으며 총리실에 노미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부총리급 인사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상무부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국가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미니는 외국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태국 법률을 회피하기 위해 태국인을 명의상 대표로 세우고 실제 경영은 외국인이 담당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법 및 상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법인 취소, 벌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상무부는 경고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태국 정부가 관광지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태국의 주요 민간 경제단체들이 국회에 제출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은 태국 상공회의소, 태국산업연합, 태국은행협회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간 공동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휴식일 및 유급휴가 확대, 그리고 노동자 권리 강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비 상승과 고용 축소, 해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태국 경제 구조가 아직 자동화나 기술 기반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제계는 법 시행이 너무 급격하다며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5년에서 10년의 전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간 대표가 법안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통과됐으며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조항별 심의 중입니다. 향후 본회의 재상정이 예정돼 있어 태국 정부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민간과 노동계 모두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